안녕하세요. 제3회 BTS 국제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Welcome with pleasure. From now on, I'll give a presentation in Korean, add subtitle under the video clip in English. 3회 BTS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정말 그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들과 연구소 연구원들과 특히 이지영 교수님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I hope we shared a good conversation in this conference. I hope our conversation will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more beautiful. From now on, I'll give a presentation in Korean. I'm so happy to share my thinking with you. 2019년 4월 12일 날 6번째 미니 앨범으로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라는 음반이 나왔어요. 이 음반에서 소우주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노래를 70억 별의 존재론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외된 자본주의 시대, 단절된 코비드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 모습을 소우주라는 노래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인트로가 되게 꿈을 꾸는 듯한 인트로로 시작합니다. 2019년에 영국 웸블리 콘서트 엔딩곡으로 불려져서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맨 처음에 이 곡을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려고 했다가 다수 의견들이 이제 소우주로 하자고 해서 소우주로 했다고 합니다. 악보를 보면요, 작사자가 15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작곡자가 15명이죠. 그러니까 정말 공동으로 만든 노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만 들어도 이 노래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유행했던 그 신스팝이라고 그러죠. 전자악기, 전자드럼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그 듀란듀란이라든지 그런 그룹들이 사용했던 신스팝 밴드, 일렉트로팝, 테크노팝이라고 하죠. 테크노팝의 그 복고풍 이미지로 들립니다. 복고풍의 리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척 밝은 이미지를 주죠.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4월 달에, 그러니까 5개월 전이죠. 이 노래가 나와서 마치 이 노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언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됐다는 것이죠. 먼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보시면은 인간을 구성하는 분자, 단백질 정보를 보면은 인간은 개미와 또는 그 나무와도 다를 바 없이 다 똑같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칼 세이건의 책 그 코스모스 92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겉보기에는 나무와 뚜렷하게 다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나무와는 다른 양식으로 세상을 인지한다. 그러나 생명현상의 핵심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분자 수준에서 나무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세대의 유전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하여 핵산을 사용하는 점은 사람이나 나무나 마찬가지이고,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로서 단백질을 이용하는 점도 같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핵산 정보를 단백질 정보로 바꾸는데 나무와 사람이 동일한 설계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생명현상이 보여주는 분자 수준에서 동질성으로부터 우리는 지상의 모든 생물이 단 하나의 기원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나무, 사람, 아기, 심지어 변형균과 집신벌레 같은 지구의 모든 생물이 과거로 올라가면 단 하나의 조상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이다. 대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소우주고, 큰 누리에 비해서 우리는 작은 누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명의 소외와 코로나의 단절에서 탈출하는 자유, 이러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따로 떨어져 삽니다. 인간은 소외된 상황이죠. alienate, alienate, 이 소외됐다는 거,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적 소외가 있지 않습니까? 실존적 소외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소외했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리 얘기하는 그런 실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린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sein zum Tode, being toward death, 죽음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건 이제 연구하는 게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대인관계적인 소외도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에 썼듯이 노동자들이 소외되죠. 그죠? 이익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것을 자본론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그 사랑의 기술 1장에 보면 아이가 탯줄로부터 단절되었을 때부터 소외를 경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정말 이 소외가 정말 일어났죠. 정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패스트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제 유튜브에 보면 패스트 작품만 4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패스트라는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단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절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가족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편지지에 병균이 묻을까봐 편지도 못 보내는 상황이 까미 페스트에 나옵니다. 도시와 도시가 단절되고요. 지금 우리는 국가와 국가가 단절된 상황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소설 페스트에 보면 사람들이 무리에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고독이라는 두 가지 양국에서 정신없이 관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설 페스트에 보면은 고독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 군데에 가서 더 전염병이 더 퍼져요. 술집으로 가서 막 술을 먹다가 페스트가 더 퍼지고, 또 광장에 가서 막 광란이 일으켜져. 우리도 그랬죠. 뭐 광화문에 가서도 사람들 모여가지고 더 퍼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세 번째 장소는 페스트에 보면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자꾸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페스트가 더 퍼져서 그 술집, 광장, 성당입니다. 마치 우리는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슬픔을 느끼는,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단절을 넘어선 우리의 다중성을 얘기합니다. 별빛은 하나의 그 인간인데요. 우린 빛나고 있네. 나는 빛나고 있네가 아니라 우린 빛나고 있네. 나나 너로 이렇게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BTS 노래의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나를 놓치지 않으면서 언제나 우리를 생각을 해요. 그 스피노자에 보이는 그 물티투도, 스피노자의 정치론에 나오잖아요. 11장에 나오죠. 개인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연합체, 그들의 연대, 그 물티투도, 그걸 우리말로 이제 다중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로 멀티튜드. 그래서 네그리가 다중이라는 책을 쓰죠.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매스가 돼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다 자기 의견 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중으로 자기만의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투데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그거 참 감동적이에요. 나투데이지. 나투데이는 정말 들레주로 해석하기 참 좋은 음악이죠. 그 나투데이에 보면은 싸우는 기계로 전투적인 연대로 이 시대의 고통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이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외로워마, 별처럼 다 사라지지 마, 큰 존재니까. 야망과 방황은 바로 BTS 이들이 먼저 냈던 그 화양연화, 그 음반에 나오는 그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윙스, 음반에서 춤추는 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윙스에 보면은. 그 윙스 마지막에 거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별이 나와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이 뭐냐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Man muss noch Chaos in sich haben, einen tanzenden Stern gebären zu können. 인간은 여기요. 춤추는 별을 gebären 잉태하려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이 구절이에요. 그죠? 반드시 반드시 카오스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혼돈을 지니고 혼돈을 경험해야지, 악을 경험해야지, 카오스를 그래야지 인간은 춤추는 별이 될 수 있어요. 탄젠덴 스테렌.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빛들, 이게 야망과 방황의 혼돈의 과정이 있는 거죠. Man muss noch Chaos in sich haben, um einen tanzenden Stern gebären zu können. 네 번째는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저는 이거 자발성, 자진해서 빛을 내는 거. 어쩜 이방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이 밤의 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나 절망이나 이런 밤의 표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오히려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이런 별빛이나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장 희망이 없는 시기에 서로가 본 서로의 빛이라고 써있어요. 칠흑 같은 밤들 속에. 서로가 본 서로가 빛. 서로가 빛인 거죠. 그 희망이 사라진 칠흑 같은 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할 때 인류는 서로가 본 서로의 빛을 보며 격려해야 되는 거죠.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라든지 얼굴 피부색이 다르지만 사랑이나 평화나 자유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저는 미얀마나 필리핀의 그 작가들하고 이제 페이스북 메시저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분은 알려줬지만 내장이 다 파여가지고 살해돼서 버려지기도 하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BTS의 노래가 위로가 되는 것은 똑같이 서로가 서로의 빛을 같이 이렇게 나눠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이라고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BTS는 별빛을 인간의 가능성에 비유합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자연물에 그 신성이 있었다고 하죠. 성경에 별에 대한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 이스라엘 땅이 이제 사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빛 보고 나침반처럼 별로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이 많았던 거죠.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댄이라고 우리 영화에서 제일 이름이 많잖아요. 다니엘.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의롭게 살고 자기의 자발성으로 좋은 빛을 내고 살면 그 궁창의 별처럼 빛난다는 아주 긍정적인 별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70억 별빛의 지구적 연대.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이 있죠. 예, 북반부에서 이 잘 사는 나라들 쭉 보면 이제 바퀴가 있는 차들이 잘 굴러다니면서 부가 아주 굉장히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가 이어져 가지고 다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쪽 사람들. 그 총이 발전하고 이 사람들은 패스트라든지 이미 겪어서 면역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잉카 제국에 총을 가지고 갔을 때는 총 맞아서 죽은 원주민보다도 이 사람들이 갖고 갔던 그 균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화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못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 70억 별빛이라는 이 단어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2021년 2월 1일 플라잉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미얀마 대학생들이 BTS 노래를 부르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위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나투데이도 부르고 근데 이 소주 같은 노래가
이들에게 굉장히 힘이 돼주는 거죠.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총균세에 나오는 잘 사는 나라만이 아니라 70억 개의 별빛들,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자연하고 이렇게 지금 큰 소주와 자연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타인과 내가 하나, 다중으로 하나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문명, 이 도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을 외면하지 않고 문명도 같이 하는, 우주와 생태계와 타자와 다른 나라와 70억 개의 삶과 문명을 같이 하는 이런 하나의 생태계적 아나키즘, 인간 존재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들 생태계 얘기하면서 문명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냉장고는 쓰지 말자, 뭐 이러면서 자기는 다 인터넷으로 막 활동하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다 이렇게 되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우월.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world.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부자든 빈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각자가 한 권의 장편 소설이고 역사 소설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별, 이 도시의 별. 이 별이 뭐냐 하면서 비유해서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이렇게 비견해서 교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BTS가 뭐 윤동주를 이 부분을 읽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BTS를 통해서 우리가 윤동주 시에 나오는 시도 우리가 연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 보면 이 별이 타자예요. 여기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별 하나의 추억과, 이 추억이죠.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이게 추억이고요.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이건 별 하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이 별 하나의 쓸쓸함이죠. 요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이건 별 하나의 동경과겠죠.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시는 이 부분이겠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이국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에는 밤 5연에서 별은 타자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타자들인데 뭐 책상 같이 했던 아이들, 폐경옥 이런 거 중국 애들이겠죠. 윤동주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말을 쓰는 학교를 어릴 때 다녔던 적이 있으니까요. 또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 가난한 이웃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동물들 있잖아요.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이런 게 다 별빛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BTS의 소주에 나오는 그 별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Shine, dream, smile. Shine, dream, smile. 빛내고 그다음에 꿈꾸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상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shine이라는 말이 이제 또 여기 또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 자신을 빛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발성이 서로의 빛을 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살아온 존재성을 shine, 내 자체로 빛을 내는, 빛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존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존재론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있고 뭐 그야말로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존재론이 있고
근데 이 소우주라는 노래는 BTS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놓은 어떤 온톨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소우주는 6가지의 그 인간 존재론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주와 하나 되는 생태성, 그리고 소외와 단절을 넘어서는 자유, 개인을 넘어서는 다중성,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깊은 밤에 더 빛나는 자발성, 또 70억 별빛의 지구적 연대, 지구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정말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함께 미얀마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거 같이 공유하는 거죠. 아픔을 빛나게 꿈꾸며 웃는 일상성,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가 주는 가치가 뭘까요? 그 인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70억 이 모든 사람이 연대해야 된다는 거. 고통과 연대, 고통의 연대, solidarity of suffering, 고통과 연대한다는 것. 소우주란 노래가 이제 비교적 조용하기 때문에 자장가로 쓴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이 소우주를 통해서 윤동주도 강의할 수 있고, 또 다니엘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니체의 춤추는 별을 얘기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텍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